이게 생애 첫 대출로 이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경매도 사실 처음이고 부동산 투자도 처음이고 맞아요. 대출도 다 처음이야. 완전 처음. 경매를 하면서 모든 게 다 처음인 음. 거죠. 그래서 다 하는 과정도 좀 생소하고 그랬는데, 이게 허그가 인수조건을 포기한 물건이잖아요. 네. 소유권 이전을 하고 비밀번호를 받았어요. 허그에서 받아가지고 오늘 내부를 좀 보려고 처음 보는 거죠. 네, 아직 못 봤죠. 도시가스하고 전기가 지금 끊겼나 봐. 내려가서 보니까 계량기가 떼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연락을 해서 네. 다시 계량기를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깨끗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신축이니까. 맞아요. 21년도에 그렇죠. 아마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한 4년 정도 된 거니까 깨끗할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보고 네. 수리할 거 있거나 손댈 게 있으면 해가지고 물건을 내놔야 되니까 네. 들어가 보죠. 오, 깨끗한데? 오, 진짜. 근데 네.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불을 켜도 불이 안 들어와. 그러네. 여기가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도 있어. 오, 진짜.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21년식이니까 딱 봐도 수리할 게 없어. 여기가 방이 총 3개죠. 이게 첫 번째 방인데 불이 안 들어가지고. 근데 안에 꽤 넓어요, 그래도.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작은 방이네요, 여기는. 옷방으로 쓰거나 책상 같은 거 놓고 뷰를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세탁기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건조기랑 해서. 밖에 한번 봐도 돼요? 네. 그래도 간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집이랑? 앞집하고 간격은 좀 있는데 요즘 빌라는 보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많은데 얘는 네. 그래도 간격이 그 넓은 정도? 편이에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인데 여기가 제일 특이한 게 이 붙박이장이 있어. 붙박이장이 그게 꽤 넓어요. 네 이게 있어. 음, 여기가 원래 허그가 인수조건을 포기한 물건이니까 네. 임차인이 여기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나갔죠? 23년 7월에 나갔어요. 벌써 나간 지가 1년 반이 넘었어요. 네, 1년 반이 넘었잖아요. 네. 1년 반이 넘었는데 그거 치고는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음, 물론 청소는 좀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입주 청소는 해야 돼요. 네. 근데 서울에 있는 빌라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상태면 너무 좋은 거지. 여기가 화장실이 2개예요. 3룸에 화장실 2개. 네, 여기가 작은 화장실 하나가 있고 여기가 거실에 있는 화장실인데 비대야. 근데 비대로 돼 있어. 싱크대 이런 것도 상태가 너무 좋아요. 여기 인덕션 하나 있고 네. 가스레인지 3구짜리가 있고 주방은 되게 요즘 느낌 그쵸. 나는 것 같아요. 전기가 끊겨서 이거를 못 켜보는 게 아쉬운데 음, 물도 잘 나오고 수압도 꽤 센 것 같은데요? 그쵸. 여기에 이제 냉장고 놓는 자리. 중문도 돼 있어서 따로 진짜 손볼 게 없어요. 진짜 청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청소만 하면 돼요, 청소만. 자, 오늘 이렇게 물건을 봤는데 내부 상태는 예상대로 너무 깨끗하고 좋아. 따로 우리가 손볼 게 없어요. 네, 맞아요. 이걸 직접 청소를 하는 것도 좋지만 힘들잖아요. 입주 청소하는 업체 섭외해서 청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청소하시거든요. 그 업체들. 네. 내가 직접 하면 돈은 좀 아낄 수 있는데 마음에 안 들 거예요. 힘도 들고. 지금 회사 다니면서 경매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시간을 따로 내서 여기 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매매 사업자로 우리가 단기매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주 청소 하는 거나 아니면 공과금, 미납 관리비 그리고 기타 비용들, 이자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낙찰 얼마에 받았죠? 이거 2억 5,520 정도에 받았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등하고 별 차이가 안 났어. 2등하고 95만 원? 그쵸. 94만 원? 그래서 너무너무 잘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생애 첫 대출로 이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경매도 사실 처음이고 부동산 투자도 처음이고 맞아요. 대출도 다 처음이야. 완전 처음. 경매를 하면서 모든 게 다 처음인 거죠. 그래서 다 하는 과정도 좀 생소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계속 여쭤볼 때도 있고 도와주시고 하니까 네. 좀 수월하게 하지 않았나? 사실 남들은 다 그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물어볼 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순조롭게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되게 신기했잖아요. 맞아요. 경매 한다고 배우러 다니는 것 같은데 진짜 받아왔어. 어머니는 시험 삼아 이제 입찰해보고 천천히 해 이랬다가 갑자기 낙찰 받았어 이러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좀 해보라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맞아요. 이 물건이 3번째 입찰이었는데 2번째 물건에서 좀 아깝게 떨어지고 두 번째가 50만
2년도 안 됐나?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해서 폐찰이 되고 네, 폐찰됐고. 세 번째 만에 도전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처음에 이제 낙찰을 딱 받다 보니까 저도 기억나는데 되게 얼떨떨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처음에 약간 당황해가지고 낙찰 받고 도장 찍잖아요. 네.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셔라. 네, 맞아. 지금은 뭐 따로 크게 할 거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금 납부 기한이 잡힐 때까지 대출 알아보면 되니까. 이게 허그가 인수조건을 포기한 물건이고 공실이니까 우리는 최대한 빨리 대금 납부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허그에 비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소유권 이전을 했고 비번을 받은 다음에 현장에 온 거죠. 생애 첫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87%까지 나왔어요. 2억 5,500에 받았는데 대출이 2억 2,100까지 나온 거예요. 소유권 이전 비용 이것저것 다 해서 들어가는 돈이 한 4천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부동산도 가야 되잖아요. 네. 부동산 가서 빨리 내놓고 이거는 단기 매도할 거니까 네. 시간이 돈이죠. 여기 인근에 많이 매물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매물이 없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다 세를 안고 네. 매매를 해야 되는 거라서 내년에나 입주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 내년에 입주 가능한 물건, 전세 낀 물건들이 지금 매물로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얼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새 끼고도 3억 정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새 끼고 3억도 있으니까 우리는 근데 바로 입주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납관리비만 우리가 조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빌라를 가지고 입찰을 준비를 할 때 임장 가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가서 물어보면 되지만 빌라는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신축 빌라들은 관리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빌라 현장지에 가면 전화번호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되니까 그거를 놓치는 부분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도시가스, 그다음에 전기, 상하수도, 임차인이 나갈 때는 다 완납을 하고 나갔지만 이분이 23년도 7월 달에 나가고 그 이후로는 여기 아무도 없었으니까 네. 그 비용은 아직도 계속 미납이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우편함에도 봤지만 미납된 용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각 기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언제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니까 소유권을 이전을 언제 했는지만 기관 담당자들한테 알려주고 그쪽에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동안 미납돼 있는 건 내가 인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도시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들은 내가 내면 되지만 그 전에 미납이 된 건 내가 안 내도 되니까 전화를 해서 그쪽에서 달라는 서류 잘 준비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돼요. 그게 내가 꼭 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년 반 정도 여기 공실일 때 나왔던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비용은 다 제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저랑 이제 1대1을 하면서 10주 만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출근 되게 일찍 하잖아요. 새벽같이 출근하잖아요. 회사 6시 반까지 출근하니까. 네. 그러니까 일찍 출근해서 일찍 음. 퇴근을 하는데 퇴근하고 나서 교육을 할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맞아요. 막 네. 눈이 막 감기고. 네. 그 제가 일어나라고 막 하면서 중간중간에 깨우고 맞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저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 피곤할 텐데 임장을 갈 수 있을까? 그래도 꿋꿋하게 임장도 가고. 사실은 요즘 약간 매물 뭐 나오는지 안 보고 이러고 있으면은 맨날 연락 오셔가지고 잘 보고 있죠? 찾고 있죠? 안 볼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봐야지 해야지 이런 생각 들고 또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목줄 잡고 끌고 가는 느낌? 왜냐면 보통 하나를 낙찰 잘 받았어.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물건을 볼 수는 있잖아요. 일주일에 10분을 보든 네. 30분을 보든. 근데 하나를 낙찰 받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돈이 없어. 그럼 거기서 딱 멈추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살짝 그런 상태인데 또 네. 저번에 연락 주셔서 다시 열심히 해야지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낙찰 받았다고 부모님이 응원도 해주시는데 바로 두 번째 물건 준비할 수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할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해요. 어떤 분은 야간에 근무하고 오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해야 되니까 내가 경매를 꼭 해서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의지가 생겨서 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의지가 살짝만 꺾여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해찰하고도 살짝 잘 안 보게 되는 현타 왔었어요? 그 정도라기보다도 어느 순간 조금 멀어진 느낌인 거예요. 그럴 때도 계속 이제 좀 끌고 가주시니까 두 번째도 하고 세 번째도 해서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통 대부분 다 그래. 근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너무 좀 안타깝지. 그동안에 시간을 쓰고 돈을 써서 경험을 하고 배웠는데 낙찰 하나 잘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되면 또 까먹고 이러니까 또 언젠가 다시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게 또 새로운 거야. 아, 이거 뭐였지? 다시 배우게 되고 뭐 이러거든요. 그냥 꾸준하게 관심 놓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입찰을 안 하더라도 물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온라인 강의도 많고 또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은 회원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딱 누가 옆에 붙어가지고 맞아요. 느슨해지면 쪼여주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강의나 이런 거는 질문을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이렇게 해야 제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임장 갔을 때 전화드리고 바로바로 궁금한 것도 답변도 받고 코칭도 받고 할 수 있어서 그게 진짜 1대1의 가장 큰 장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결과가 빨리 나고 확실하게 성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 뭔가 비싸셔서 아닌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을 이번 주 화요일 날 했죠. 네, 화요일에 3일 지나고 오늘 명도 끝난 거야. 네, 초단기인 것 같아요. 허그가 인수조건 포기한 물건을 하다 보면 그 비번을 받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네. 연락을 몇 번이나 했어요. 네. 계속 연락이 안 오고 해서 저도 음. 시간이 조금 갔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바로 알려줘가지고 바로 와서 문 열고 확인했죠. 팁을 주셨잖아요. 네. 연락이 빨리 안 온다. 그러니까 많이 재촉할 마음을 먹고 해야 된다. 해야 돼요. 그리고 네. 최대한 빨리 해야 시간 여유도 두고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네. 얘기해 주셔서 저도 소유권 이전하자마자 그날에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긴급으로 요청해달라. 그렇게 팁도 주셔가지고 그렇게 요청했더니 바로 다음 날에 연락 오더라고요. 이거는 잘 이제 팔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혼자 해야 돼요. 네. 언젠가는 혼자 해야지. 투자는 원래 혼자 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투자는 네. 그냥 혼자 하는 거야. 혼자 해서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벌면 나 혼자 많이 먹고 실패가 있으면 그것도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인정하고 잘 추스리고 다른 사람하고 의지해서 하는 거는 공동 투자가 대부분 그런 건데 같이 주변에 경매하는 사람이 있어서 소통하고 동기부여도 얻고 자극도 받고 이런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동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 혼자 할 수 있게 경험 쌓아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2개, 3개 사고 팔고 이렇게 단기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회사 다니는데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연봉 이상만 내가 벌겠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 없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재테크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 나하고 잘 맞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경험이 계속 쌓이고 연차가 가면 갈수록 그때 자연스럽게 이거를 내가 전업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고민하면 되지 절대 회사는 그만두지 말라고 해요. 아, 고정 수입도 필요하니까. 분명히 필요해요. 내가 고정 수입이 없으면 이자 나가는 게 부담이 돼서 얘를 빨리 정리하고 싶어. 이제 내놓은 지 한 달, 2달도 안 됐는데 연락도 안 온다, 안 나간다. 조급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안에 팔았어. 한 달 안에 팔아서 1,000만 원을 벌었어. 이게 좋은 건지 3달, 4달 이자를 내가 한 200 정도로 더 나가서 3,000 정도 벌었어. 뭐가 더 나은 거예요? 당연히 3천에 파는 거죠. 그렇죠. 2주 만에 팔았다, 한 달 만에 팔았다고 누가 상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2주 만에 얼마 벌었다, 한 달 만에 팔았다 이러니까 그 한 달, 2달이 가면 되게 오랫동안 못 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생기면 싸게 팔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걸 사는 사람 진짜 싸게 사는 거지.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조정해 주는 건 괜찮은데 1억짜리 집을 1,000만 원 깎아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1억짜리 집인데 어떻게 1,000만 원을 깎아줘. 매도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내가 염두해서 부동산 사장님하고도 얘기도 잘 하고 이게 결국엔 나중에 경험이 된다니까요. 빨리 팔아서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발 뻗고 잘 수 있대. 근데 남는 거는 얼마 없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을 해서 이거보다는 더 벌고 싶다고 하는데 싸게 팔아서 500만 원도 안 남았어. 근데 이거 가지고 들어간 돈 다 해가지고 두 번째 물건을 해. 또 낙찰 받으려면 임장도 가야 되고 입찰도 가야 되고 입찰할 때마다 뭐 낙찰을 받나? 또 그 과정을 또 겪는 건데 어렵게 낙찰을 받았으면 잘 좀 팔자. 그 얘기를 꼭 오늘 하고 싶었어요. 그걸로 수익을 좀 만들어서 두 번째 물건도 잘 도전하였으면 좋겠고 30 초반이신데 이제 생애 첫 부동산 투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매도가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역세권이고 학교도 초중고등학교 다 다 있고. 있고. 그리고 이 근처에 빌라들이 다 오래됐어. 맞아요. 인근에 신축급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잘 마무리해서 기회 되면 영상 또 네. 찍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가보시죠. 아, 네.